이번 시간은 우리 전산회계 2급 FAT 2급 마지막 시간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데 이것은 작성 시기가 아니라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잘못됐죠.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 즉 대변계하고 차변계는 언제나 일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정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게 우리 시산표죠. 2번이 정답이네요. 근데 계정 기입 오류가, 즉 이러한 오류를 정확히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계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잘못된 표현이죠.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나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정 기입 오류가 어느 계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잘못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일치하더라도 계정 기록에 오류가 전혀 없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만약 차변, 대변 합계액이 일치하더라도 계정 과목을 잘못 기재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류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 1년간이죠.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5만 원씩이죠. 현금 지급해서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 정리 분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결국 결산 분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차변에 성급비용 하면서 대변에 보험료 비용을 취소하는 분기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다. 결국 자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순이익이 과소 계상된 거죠. 얼마만큼? 45만 원만큼 과소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상태표 자산이 45만 원 과소 계상됐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익계산서 순이익이 15만 원 과소 계상됐다. 아니죠? 얼마? 45만 원 과소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무상태표 자산이 15만 원이 과대 계상된 게 아니라 과소 계상됐어요. 얼마만큼? 45만 원만큼 잘못 계상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여기서 손익계정은 집합손익계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비용 수익은 손익계정으로 대체돼요. 근데 자산 부채 계정은 손익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죠. 결국 대손상각비 하나 비용 계정이고 나머지는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 집합손익은 임시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은 마감 단계, 즉 결산 마감 단계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으로 대체되게 돼 있죠.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은 결산 정리후에도 계정 잔액들이 다음 회계 기간에 이월된다. 이게 잘못됐죠. 우리 수익과 비용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다음 회에는 제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수익과 비용 계정은 우리 임시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 보시면 대변에는 수익을 짓게 하고 차변에는 어떻게 비용을 짓게 합니다. 결국 수익이 비용보다 커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이익이 발생하죠. 반대의 경우 비용이 더 커요. 그러면 대변에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잔액시산표 작성 시 당좌예금 계정 잔액 2만 원을 외상매출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차대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계정 과목 당좌예금 과목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당좌예금 금액을 어떻게 외상매출금에 우리 2만 원을 플러스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당좌예금 계정에는
마이너스 2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결국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는 과대 과소 이런 게 없어요. 예. 차대변 합계에는 영향이 없죠. 왜? 지금 당좌예금 계정 과목이 있던 것을 외상매출금에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은 마이너스 2만 원, 외상매출금은 플러스 2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차대변 합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대변 모두 2만 원 과소 계상된다. 이 변도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기말결산 수정정리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기말결산 어떤 걸 합니까?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감가상가. 이게 기말결산 수정정리사항입니다. 근데 외상매출금의 횟수는 매일매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준거래죠, 기준거래. 그러니까 이것은 기말결산 수정정리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추산, 그러면 기말결산 수정정리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산의 본 절차, 예비 절차 있고 본 절차 있고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어요. 시산표 작성은 예비 절차죠. 그런 다음에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이것도 예비 절차,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는 게 예비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한다. 이것은 총계정 원장은 장부죠. 이것은 본 절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결산보고서 작성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본, 우리 결산보고서 작성 순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보도록 할게요.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정기말 대손충당금 줬고 단기말 대손충당금에 변화가 없답니다. 근데 외상매출금 잔액이 5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500만 원 곱하기 1% 이게 기말 대손충당금이 되면서 대손추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T계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초금액은 얼마? 2만 원. 그렇죠? 2만 원. 그리고 단기 중 대손충당금에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대손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말 500만 원에 대해서 대손추산액 5만 원. 이게 기말 대손충당금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설정 얼마에 됩니까? 3만 원 하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총익. 매출총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단기 매출액 줬고 기초상품, 기말상품, 단기상품 매입에 그 다음에 매입 운임 줬어요. 근데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총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재고자산 T계정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초금액 70만 원, 구입 80만 원, 매입액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매입 운이 있었죠. 85만 원 더하면 차변계가 155만 원. 그런 다음에 기말 재고액이 100만 원이죠. 결국 매출원가가 55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445만 원이 우리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단기 기초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지금 3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액이 좋죠. 매입 환출액 줬고 기말상품 재고액 줬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집합손익계정 있죠? 결국 집합손익계정은 대변은 수익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죠? 차변은 비용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매입이라고 됐어요. 결국 매입에서 대체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매출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출원가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뭐 3법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집합손익계정의 매입은 이것은 매출원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에게 상급에서 종종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손익계정 차면 매입은 매출원가다. 비용 짓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상품 T계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기초금액하고 다 줬으니까 지금 매출원가는 어디? 상품 매출원가 요렇게 한다고 그랬죠? 5만 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2천 원. 그리고 매입액이 얼마?
4만 원 이렇게 있죠. 매입액이. 그 다음에 매입 환출액이 1,000원 하시면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 13,000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법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새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집합손익계정 차변의 매입은 이것은 매출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정후 당기순이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났습니다. 결국 10,000원에서 출발하는 거죠. 보험료, 선급분, 선급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산, 그렇죠? 자산, 그러니까 플러스 한다는 거. 이자, 미지급분, 이것은 부채죠. 미지급비용, 마이너스 한다는 거. 결국 추정 전 당기순이익 10,000원에서 출발해 갖고 우리 선급비용 2,000원 플러스하고 이자, 미지급 마이너스 1,000원 하시면 얼마? 11,000원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이다. 이것을 아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풉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기본적으로 논리 싸움입니다. 논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논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게 회계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선수분, 선수수익이죠. 부채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건 줄어든다. 그래서 선수수익이죠. 그 다음에 보험료, 좀 기간 미경가분, 이것은 선급비용이죠.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면서 추정 전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에서 출발해 갖고 임대료 선수수익, 임대료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선급분, 선급비용 자산이죠. 그리고 비용을 취소했으니까 플러스 2만 원. 그래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 19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6번째 보시면 당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기초 잔해, 기말 잔해 다 외상에 대한 매출금이죠. 그럼 이것은 외상 매출금, 특이자금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초 잔해 얼마 있었어요? 6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잔해 얼마? 8만 원 좋죠? 8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애누리하고 환입액이 있죠? 이것은 어디? 대변에 나타납니다. 15,000원하고 15,000원. 결국 3만 원이죠. 대손도 외상매출금 대변에 나타나죠. 즉,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대손충당금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원. 수익은 50만 원 줬죠. 50만 원. 그러면 이제 여기 차변에 이게 외상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액 5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이자 수익 특이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자 수익이 어디로 집계 된다고 그랬어요? 집합손익계정으로 집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통 예금 있고 차변에는 선수수익이 있네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게 이게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만 원이 이자 수익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산 주성분기를 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이자 수익을 없애면서 이자 수익이 제로 됐죠. 대변에 집합손익계정으로 집계 된다는 거. 결국 이자 수익이 3만 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8번 총계정 원장 정기 후 작성한 우리 시산표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잔액만 나타나는 시산표죠. 그러면서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 후 차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계정과목별로 봐갖고 이게 차변 금액인지 대변 금액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현금 차변에 있죠? 받으러 차변에 있죠? 맞죠? 선급금 차변에 있어요? 맞어요. 근데 상품이 지금 대변에 있어요. 잘못됐죠? 어디 있어야 됩니까? 차변에 있어야겠죠?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어요. 미지급금 대변에 있어요. 자본금 차변에 있어요. 이거 잘못됐죠?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대변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대변에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차변에 있네요. 이거 잘못됐죠? 그래서 얼마? 8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이자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비용, 여비교통비 비용 차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플러스 하시면 X는 더할 필요 없죠. 35만 원, 12만 원, 8만 원, 15만 원, 5만 원, 3만 원 더하면 78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산회계 2급하고 FT 2급 기본
강의는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보시면 뒤에 입력하는 것은 다 QR코드를 해놨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한 두세 시간만, 좀 젊으신 분들은 두세 시간만 연습하시면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우리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을 합격하는 지름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있죠. 회계하고 세법, 이것은 국어입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계속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특히 또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것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형편상 그냥 전선생님 1급까지 따고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